최근에 저는 안철수 의원 다시 보고 있어요. 저는 요즘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어떤 뜻일까요? 그래도 저는 안철수 의원이 그래도 이럴 때 좀 솔선수범해서 나서고 있구나. 저런 얘기도 하실 줄 아는구나. 우리 다 같이 그래도 모든 걸 승복하고 같이 도와서 김문수 후보 도와주자. 저는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내가 이제까지 알던 안철수와는 좀 다른 사람이네. 네. 저 사람이 당대표 해도 괜찮겠다 이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세장을 네. 그래도 지킨 거에 대해서는 아니 진영은 좋은... 지켜야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네. 뭐 자신의 욕심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진영 전체를 지금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요즘에 안철수 후보 잘 하고 있다, 메시지 잘 내고 있다 좀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확실히 보는 게 좀 다르네요.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시선이 생각했거든요. 시각이 네. 되게 다양하죠. 아니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신 분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안철수 왜 네가 너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약간 우려하는 것은 한동훈 후보에만 매몰되면 안 돼요. 어차피 한동훈 후보가 하려는 게 뭐예요? 보수의 대표 주자가 되려는 것이잖아요. 네네.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는 폭넓게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한동훈 후보가 어차피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 몇 명 남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의 쌍권이라든지 지금의 아마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이제는 저는 퇴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차기예요. 이 차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저는 뭐 한동훈 아니면 뭐 안철수 뭐 이런 사람들 그나마 우리가 합리적 중도 보수라고 생각이 될 만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뭐 안철수 대표랑 뭐 안철수 전 의원이랑 한동훈 후보가 스타일이 달라요. 두 사람은 스타일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 스타일 다르다고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배척하면 진영이 깨져버려요. 진영 자체가. 제가 생각하는 건 어차피 한동훈, 안철수, 뭐 넓게는 이준석, 안에 또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경쟁을 해가면서 하나의 큰 그룹으로 만들어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봐요. 한동훈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신 분들을 잘 끌어내야 되고 지금 투표소를 안 가시겠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어떻게든 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되고 뭐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 후보대로 어떤 본인이 어떤 계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영을 위해서 그래도 누군가는 이런 목소리를 내주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왜냐 안철수 후보 같은 말들을 쌍권이 낼 수는 없어요. 쌍권이 내는 순간 그건 진짜 그때는 이제 한동훈 후보를 오염된 메시지. 약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안철수 후보가 그런 메시지를 내주는 게 저는 뭐 전체 진영적으로 봤을 땐 나쁘지 않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뭐냐면 이게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이제 안철수 후보와 비슷하게 의원님과 비슷한 메시지를 내면은 그 지지자들이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무슨 얘기를 들었었냐면 저번에 이 안철수 의원의 행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안철수가 약간 옛날에는 개혁과 혁신의 아이콘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여의도물에 젖었구나. 약간 이런 얘기도 또 오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하나의 이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각자 보는 시선이 좀 다르구나. 아니, 젖을 때도 네네. 됐어. 정치 20년 가까이 했어요, 그 사람도. 여의도에 들어온 지 한 20년 됐어. 벌써 그렇게 됐네요. 젖을 때도 됐어.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한동훈 후보님이 큰 그릇이 되려 그러면 이제 지난번 우리 경선에도 봤지만도 안철수 후보는 우리 한동훈 후보의 대적 상대가 이제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관점에서 이렇게 자꾸 봐주시고 또 국힘의 진영에 우리가 도움이 되는 거 한동훈 후보도 오늘부터 선거에 이렇게 대선에 이렇게 출정했지요. 그런 부분도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도 국힘의 진영을 살려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국힘을 맞아요. 그러니까 집을 부술 거 아니면 그렇죠. 집을 지켜야지. 맞습니다. 리모델링 해야 될 거 맞아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 집을 부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집을 깨서 그럼요. 다른 집에 가서 내가 뭘 한다? 이제 뭐 그건 더 그거는 쉽지 패배로 가는 길이라고 네, 생각을 쉽진 않은 하고요. 것 같아요. 저는 안철수 씨를 놓고 우리
한동훈 후보를 놓고 비교하는 대상이 이제 안 돼요. 이제는 맞아. 이제 급은 아닌 것 같아요. 급은 전혀 급은 다르니까, 아닌 것 급은 같아요. 다르니까 이제 포옹을 해주고 맞아요. 다 이렇게 듣고 가야지, 연정해야죠. 그죠? 네. 공개 일학이 탁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 봐야 지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왜 하와이밖에 갈 수 없었냐 하면은 네. 정치 30년을 하면서 자기가 가진 가치관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같이 가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옳다, 선과 악을 구분하다 보니까 네. 나는 옳지만 너희들은 잘못됐다라는 부분으로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패거리 정치라는 건 뭡니까? 돈이라든지 권력을 나눠서 패거리 정치를 했지만 가치관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치를 했어야 되는데 네네. 그런 행동을 못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는다 보면은 똑똑한 사람들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게 포용성이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저런 부분들이 오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을 안철수 후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말이 조금 귀에 거슬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내 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포용성을 가지고 나가야 좀 확장성이 생긴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이준석 후보라든지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런 분들에게 나가는 게 항상 그런 부분이에요. 유승민이나 이준석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씌워지는 프레임이 넌 똑똑한 거 인정한다. 하지만은 네가 가진 것을 가지고 포용할 수 있고 그것을 같이 갈 수 있는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한동훈 전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확장성이나 포용성을 가지고 길게 나간다면은 미래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나만 옳다고 해서 배척하는 순간 우리 혼자 남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지자들은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우리 사람이 될 수 있게끔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지자들이 하는 거지 우리가 따르는 어떤 그 지도자를 조금이라도 뭔가 대해서 지적질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벌떼같이 공격하면은 개딸이나 달바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좀 동의하는 기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이게 보면은 우리가 우리 당이 그나마 민주당보다 건강하다고 보는 이유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지금 일련의 행보들이 참 실망을 드렸어요. 당원과 국민께. 하지만 그만큼 다양성이 있다는 당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일극체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다만 부족한 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포용성이나 이런 합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요것만 우리가 잘 갖춰진다면은 우리가 민주당 못지않게 대한민국을 이끄는 데 앞장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네. 맞습니다. 네, 근데 아까 동의합니다. 타카 아저씨 말씀대로 이제 안철수 이제 의원은 이제는 예전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많이 좀 급이 내려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는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대표를 계속 저격하는 일을 계속 하잖아요, 지금도. 근데 저는 그 저격하는 이유가 본인 스스로가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때려야지 그 급처럼 이제 스파링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저렇게 그런 사람 계속해서 많죠. 친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예, 예. 미친 전략을 쓰는 거죠. 네. 그래.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언론에 홍보도 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 없습니다. 네, 이제, 네. 한동훈 후보는 전혀 다른 레벨입니다, 이제. 네. 그리고 급수도 아까, 다르고. 그리고 아까 기자님께서 이준석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건 인정이 안 되신대요, 지금. 그건 제가 자. 전달드렸습니다. 네. 정답은 없다, 뉴스 엔진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얘기 조금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홍준표 이제 전 후보를 네. 찾아서 네. 이제 김대식 의원이 갔는데 네. 주소를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 특사래요. 네, 근데 네. 주소를 몰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홍준표 후보가 하와이에 가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내가 다 너희들하고는 소통을 안 하지만은 9명 정도는 내가 전화하면은 어디서라도 받겠다는 얘기를 했대요. 그 중에 한 명이 김대식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식 의원은 그거 하나 믿고 언제 어디라도 하와이 가서 전화하면 받을 것이다. 라는 건 믿고 갔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도 야, 전화 지금부터 주소는 모르지만 지금 전화해서 주소를 알아서 찾아가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 주소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무런 근데 대책 뭐 없이 설마 그냥. 저는 네. 안 알려주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만나긴 만나시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먼 길 왔는데 와서 뭐 차담 정도 하고 그래도 식사 네. 한번 하고. 근데 이제 어차피 저는 오시지는 않을 것 같고, 맞습니다. 오시지는 네. 못할 것 같고, 그냥 메시지는 안 내신다고 했으니까, 뭐 그렇죠. 정치 메시지는 안 내실 네. 것 같고, 뭐 그냥 뭐
뭐 적용만 안 해도 도와주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근데 하와이에 특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갔어요. 네네. 근데 그리고 나서 바로 파란 옷이 올라왔다는 건 아 이제 메시지 안 내고 사진만 바꾼다는 아. 아니 건가요? 안 만나겠다. 오지 마라. 나는 나는- 강을 건넜어. 나는 간다 이미 이거 아니냐고. 마음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하와이의 바다색과 똑같이 마음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간다 이거지. 주소를 모른다 그래서 하와이가 그렇게 좁나 생각을 봤어요. 찾아보니까 제주도의 거의 한 14배 정도 면적인데 어휴. 이걸 어떻게 찾으려고 굉장히 하는지. 넓네요. 아니 예. 근데 있을 만한 곳은 정해져 있어요. 어차피. 아. 아니 호텔 아니면은 그렇잖아요. 사진도 찍어서 올렸네. 그거 그러니까. 보고 찾아가면 되겠네요. 어, 단서 드렸습니다. 네. 미치겠다, 저 진짜. 설 변호사님이 자주 하는 말씀 중에 이런 네. 얘기를 하죠. 정치인은 행동이나 네. 그 여러 가지 복장이나 이런 것이 정치인은 메시지일 수 있다. 네네. 하는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하시길래 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또, 그런 어떤 메시지일까 이런 생각은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우리가 확실한 것은 마음속이 복잡미묘하구나. 그렇죠. 복잡미묘하구나.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아니 그 정기 은퇴 안 하실 것 같다니까. 저는 정기 은퇴 안 하실 것 같아요. 이미 안 아니, 했어. 할 수가 없어요. 할 이미 수가 안 했어. 이미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계속? 정기 은퇴 할 그럼- 수가 없어. 그럼 제가 볼 때는. 절에 관심을 받고 싶어 네, 하시니까. 이게 어쩔 수 그러니까요. 없어요. 그래. 특히나 저는 홍준표 아니 그리고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뭐 나이가 뭐 많기는 많으십니다만은 뭐 그렇다고 아직 뭐 바이든도 있고요. 아. 뭐 우리 저 트럼프 대통령도 있고 그러니까 뭐 71. 차기도 있고 예, 열심히 해주시면 또 저는 보수 농객으로서 또 역할 해주시면 그럼. 좀 좋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그럼 큰 그릇이시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저기 가는 건 좀 너무 선 넘었다.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우리 지켜봐야 다람쥐 될것 같아요. 회원님께서 네. 저기 가는데 저 비용은 어떤 비용을 쓰느냐고 여쭤보는데 당에서 아니 국민의힘 특사 타이틀로 갔으니까 네, 국민의힘 당비로 당비로 가는가? 당비로. 그럼 당비로 당비를 해서. 저렇게 우리가 낸 회비로 당비로 저렇게 당의 주인인 우리한테 물어보지 않고 가도 되는가?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이 가능의 예산을 네. 함부로 야. 이 엄중한 선거 전국인데 그래도 국회의원이고 가시는데 사비로 가셨겠죠. 설마 뭐 그러니까 대선 뭐, 경비 예. 가지고 예, 특사 갔다 예. 이러면은 아니 근데 하여튼 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안 얘기고. 가면 더 웃겨요. 그렇죠. 가는 게 맞긴 네네. 맞아요. 못 만나더라도 음.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 일단은 경비 썼을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게 가시는 게 맞죠. 그리고 김대식 의원이 가는 것도 맞고 왜 가셔서 못 만나더라도 그렇게 하면 그래도 국민의힘이 나에 대한 그래도 AU는 하는구나라는 네. 생각을 홍준표 전 시장 입장에서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가는 게 맞다고 봐요. 못 만나고 오면 하멍차사가 되는 거죠. 근데 감흥 어쨌든 차사가 되는 거지. 홍준표 전 시장의 입장에서는 뭐 남는 장사했어요. 어쨌든 그렇죠. 예, 남는 장사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정계 은퇴한다라고 이제 선언하고 나서 이제 그 뒤안길로 물러났을 때도 너무 쓸쓸했었는데 네. 그래도 지금은 이 대선 전국의 스포트라이트를 이 정도 받았으면 또 네. 찾으러 누군가까지 왔으면 이 정도면 장사 성공했다. 그리고 오늘 파란 옷 입은 사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지켜봤으면 좋겠다. 네. 근데 이제 속단하기 곧 이르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갈 때 그래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비행기 타고 가는데 8시간, 그 체류 시간 8시간, 복귀하는데 8시간. 네. 그래서 하루를 넘기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아마 뭐 오늘 밤에는 돌아오니까 아마 뭐 메시지가 곧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러니까 가서 차라리 가서 못 만나고 돌아오면 괜찮은데 네네. 혹시라도 홍준표 전 시장이 화가 나서 어떠한 또 다른 메시지를 잘못 내면은 혹대로 갔다 혹 붙이고 오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또 우려도 또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사실은. 네, 네. 괜히 가서 네.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하여튼 홍준표 전 시장은 요 정도 장사했으면 잘했다 얘기하고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